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지식재산권 알기의 석하나입니다. 요즘 경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인데요. 창업을 할 때 중요한 점이 바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창업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품, 그리고 브랜드, 메뉴, 이 모든 것들이 창업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창업의 성공 열쇠는 바로 지식재산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부터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요모조모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최광일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리사님.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초상권이라든지 저작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지식재산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식재산권은 크게 이제 산업정책과 관련된 산업재산권, 그다음에 이제 문화정책과 관련된 저작권, 그리고 신지식재산정책과 관련된 신지식재산권을 합쳐서 토탈적 개념으로 지식재산권이라 하고요. 사실 그런데 상표 등록이나 뭐 특허 같은 경우에는 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창업자나 일반인 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낭패 보는 경우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게 이제 전문적인 그 업무 영역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실제 절차는 알고 있지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을 안 하셔가지고 또 보호를 못 받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뭐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 제도를 이제 강구를 해보시는 그런 방법도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상표 출원이나 디자인 출원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특허청에 내가 좋은 기술이나 뭐 상표나 디자인을 개발했으니까 등록을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관이 심사를 합니다. 자, 출원된 그 내용이 소정의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심사를 해서요. 만족한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등록을 허용해 줍니다. 등록을 허용해 주면 그때부터 소정기간 특허는 20년, 실용신화는 10년, 디자인은 20년, 상표는 10년간 독점 배타적 효력을 부여해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등록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뭐 특허에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 뭐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전에 발명으로서 성립해야 됩니다. 보통 명칭 등록 안 됩니다. 또 관용적인 표현, 그 기술 분야나 그 제품 분야에서 흔히 쓰는 단어들은 등록 시켜주지 않습니다. 상품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도 등록이 안 돼요. 상표법에다가 33조, 34조에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기술 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권리자가 자기의 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봤으면 공중의 기술로 풀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기술은 진부한 기술이 되기 때문에 보호의 가치가 적어지고요.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게끔 풀어줍니다. 단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계속 보호해줘요. 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많을 때는 9대 1까지 돼요. 사람들이 펩시콜라를 선호하지 않아 코카콜라를 많이 먹지. 사실은 이게 브랜드 파워인 거죠. 코카콜라라는 글자가 갖는 브랜드 파워. 그렇게 해서 상표권자도 보호해주고 제 상품을 소비하는 수요자들도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플이 전 세계 11개국 정도를 상대로 각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특허적 기술로는 바운스백 특허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이 화면을 옆으로 넘기면 돌아갑니다. 근데 맨 끝이 되면 이 화면이 넘어가지 않고 살짝 바운스 됐다가 다시 돌아가서 맨 끝 화면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특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핑거 투 줌은 핑거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부의 특정 영역을 확대시키거나 줄이는 기술. 그다음에 탭 기술이 있는데요. 2번을 두드리면 확대가 되었다가 다시 2번을 두드리면 좁아지는 이런 기술들을 특허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해가 디자인적 요소인데, 요 아이폰을 넣는 요 포장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휴대폰적인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휴대폰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부품만 공급해주면 문제가 없는데 시장을 서로 시장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서 야, 똑같은 건 뺏기지 마, 이런 경고적 의미를 둔 거고요. 근데 패턴 트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특허 괴물이라고 있어요. 특허 괴물은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만 사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회사가 특허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은 제품을 만들어 팔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삼성 걸 침해할 수가 없어요. 삼성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라이센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나 LG나 이런 데서 매년 특허 괴물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트롤이라는 게 무조건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는 괴물이기 때문에 돈만을 목적으로 이 전 세계에 있는 회사들한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합의금을 받아내는 회사들인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상호는 제가 봤을 때는 꼭 상호는 등록을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왜냐하면 내가 상호 잘 사용하고 있다고 어느 날 저한테 경고장이 날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주지저명하지 않는 이상 제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가 먼저 행동하느냐가 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영상 보시면서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최강희 변리사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변리사님, 네. 어떻게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등록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것과 관련하여서 또 창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기술 창업이라고 독특한 아이디어나 어떤 신메뉴라든지 레시피를 통해서 남들과 다른 어떤 뭐 음식이라든지 제품을 만들어내셨다면 그 자체로서 시장에서 우월적인 경쟁 요소를 확보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그거를 용이하게 모방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애써 개발한 제품 레시피를 도용당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출원주의에 따른 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보호를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경남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창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그런 기관에다가 문의를 하고 노크를 해보셔가지고 그 컨설팅도 받으시고 자금 지원도 받으셔가지고 창업이나 어떤 뭐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네, 그렇군요. 오늘 변리사님 덕분에 저도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요모조모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지식재산권 알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